어제 특검에서 발표할 때 6개월이 굉장히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발표 정도로 하려면 과연 특검 아니고 일반 검경에서 했어도 그 정도 안 나올까요? 결과가? 그리고 본격적인 또 국무회의에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나온 거 아시죠? 그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거든요. 어제 불시에 춘추관에 내려와서 기자들 쭉 한 바퀴 돌고 딱 이제 저 스킨십을 하시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맨손으로 왔는데 제가 통닭 사들고 한번 올게요 이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근데 바로 통닭이 도착했다고. 네, 아까 3시에 통닭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통닭 안 시켰는데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거 하나 쇼츠를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지킨 이재명 대통령. 어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치킨이 기자실에 도착했다는데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미디어 기자가 있는 제 3기자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치킨 냄새가 납니다. 처음 공개되는 기자실입니다. 바로 이곳이 대통령의 치킨이 있는 초밥집 양념치킨에 초밥집이 마라 양념치킨 반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는데 기자들 좋은 기사로 화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손은 누구죠? 저부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아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네. 자, 감사합니다. 윤이 네. 통닭 때문에 화가 계엄했다고. 나서 계엄했다 얘기하니까 군인 통닭. 그쪽에서 쿠데타 이제 하지 말고 네. 제2의 내란은 없다. 이런 시그널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자, 오늘 국무회의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짧게 좀 간추려 드릴게요. 오늘 뉴스핌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 오전 10시 첫 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네, 56차 국무회의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미 뭐 하루 종일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지시가 현실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 대통령 통일교 정교 유착 특별별 수사본부 검토 지시. 네, 요거는 5자 되겠습니다. 네네. 이상한 걸. 아주 특별하다. 이 진짜 이거. 왕특별. 네, 네. 왕특별. 자, 그리고 자, 요거 제가 뭐 타자 쳤어요. 그냥 쭉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통령이 쭉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합니다. 3가지 정도 지시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해훈 관련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 부언했고 통합을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검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 충분히 사죄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선택 못 받을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인사권 최종 인사권자의 국민의 몫이다 하는 말씀 취지의 말씀. 법제처장한테 그 대통령이 부처청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쭉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지금 뭐 중수청 같은 경우 이제 법무부 통해서 지휘가 가능한데 지금 그만큼 막대한 권력이 수사 권력이 이제 국수청이잖아요. 국수본이잖아요. 네. 경찰청의 국수본. 근데 국수본 같은 경우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일반 어떤 뭐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거. 검찰 같은 경우 검찰총장이 그냥 법무장관은 일반 지휘,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데 네네. 지금 국수본 같은 경우는 경찰총장이 못해. 법상으로 보면 요거대로만 법상으로만 보면 아무도 사실은 터치가 안 되는 셈이 되어 있죠. 행안부 장관 뭐 행안부에 이제 청처럼 경찰청은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아예 이제 그건 관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죠. 현재 그래서 법상.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이든 그러니까 중수청이든 국수본이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법제처장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2가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첫 번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도 없는데 삭제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고소하고
삭제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내용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국정원이 고소 취하했으니까 검찰도 항소 기소, 포기해라. 공소 포기하고 처벌하라. 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술 정치와 정규 유착이 축적돼서 결국 문제가 됐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 공방 속에서 검찰 그 통일교 진천지 특검이 좀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준비해야 된다, 특수본이라도.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명확하게 언지를 하셨어요. 국회가 지지부진하다. 내가 분명히 여야 지휘와 막론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특검 기다리지 말고 총리 말씀하신 대로 경검이 합수단 만들어서 수사하다가 특검이 생기면 그때 토스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의지 표명하신 강력하죠. 게 네네. 국힘과 이제 개혁신당이 마치 뭐 자기들이 이제 이 민주당 큰일 났다 하듯이 이제 막 하다가 대통령께서 이제 받고 그게 이제 묻고 더블로 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황해 자꾸 다른 조건을 붙이잖아요. 조건 붙이지 말고 빠르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의지 그대로 천명하신 거죠. 저희가 국회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특파원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특파원. 신용환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3대 특검 특위위원 신용환입니다.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각종 제보로 협조하고 응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외에 이 3대 특검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는 한 사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잡범화, 경마식 보도, 마치 흥미 위주의 보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쫓아가는 것 같은 약 3억 7천 정도 받은 선물이나 받고 일부 어떤 금품과 관련된 것들을 받는 정도의 잡범화, 그러니 세간에서 최순실이 억울하겠다라고 나오는 비판을 이 특검은 극명하게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전체 본인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개념 규정했듯이 부의제로 또 정치 공동체 그에 합당한 단죄와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통일교 진천지 특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더 지지부진하지만 2차 특검도 지금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될 텐데.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당장 사실은 이제 원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숫자 많다고 무조건 뭐 밀어붙여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되고. 근데 당장 오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또 사퇴하면서 대행 체제로 한다 그러지만 그만큼 이제 협상에 있어서는 약간 또 딜레이 요소가 분명히 생겨 있는 거죠. 1월 11일 날 선출할 때까지 아마 또 만만치 않겠죠. 1월 11일 날. 네. 그리고 이제 여야 협의 과정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고 이런 거를 해보면 처음에 예상하기는 1월 셋째 주 정도에 빨리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12월 한 중순쯤엔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같아서 보면 2월 달 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하셨듯이 어떤 거든지 중간에 합수단이든 특수본이든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어야 리듬이 안 끊기거든요. 지금 엊그제 발표 난 거 보고 다 굉장히 많이 다 미진하다는 게 뭐 완전히 드러났어요. 예, 그렇게 우리 드러났고. 민기 기자 같은 경우 열심히 취재했는데 잠깐 좀 이따가 한 평가를 들어볼게요. 네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은 중간에 지금 신천지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고 2차 종합특검 가기 전에 이제 지금 특수본으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거의 뭐 이렇게 TF처럼 아주 강력하게 이걸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2차 특검 때 또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지금 뭐 특검 끝나면서 이미 넘어와서 하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 말고 2차 특검 수사 사항이랑 통일교 진천지나 나눠가지고 특수본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2차 특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1월 말에 해서 2월부터는 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2차 특검은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서 보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됩니까? 아까 이제 강력히 의지들은 천명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결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1차 특검 때 그 기존에 묻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방해 요소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항명 비슷하게도 그래서 있었고. 일부 쏟아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건 파악은 돼 있지만 어쨌든 이 제대로 수사할 사람들도 추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빨리 서두르고 오늘 의지 표명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2월 초중 그 정도 생각해 봅니다. 2월 초중이면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사실은 이제 일부러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처음 생각보다는 많이 늦지만 어쨌든 의지 표명을 강력히 의원분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만 다시 꾸려지면 바로 속도를 낼 근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빨리 뭐 어디까지 수사 범위 정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 사건이 지난번처럼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서 또 딜레이되고 완전 신뢰가 바닥을 칠까 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곁가지들 있잖아요. 왜 아까 저도 경마식 보도 흥미 위주의 말씀드렸지만 뭐 백을 뭐를 어떻게 바꾸고 이건 사실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V0로서 내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양평 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큰 틀에 있는 것들. 그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4개인가를 넘겼잖아요. 그 특수본에 넘기는 것 중에서도 이번 2차 특검에는 상대적으로 짜잘한 건 좀 빼고 굵직한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6개월 했잖아요. 어제 특검에서 발표할 때 6개월이 굉장히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엊그제 발표 정도로 하려면 과연 특검 아니고 일반 검경에서 했어도 그 정도 안 나올까요? 결과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집중할 수 있게 그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자, 생각이. 그러면은 우리 탐사 기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 특별히 어떤 부분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고 2차 특검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V0로서 이제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인데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나 아니면 디올백 수사 같은 거를 다 무마를 했었던 그 검사들을 처벌을 지금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일단 이루어져 그게 이제 왜냐하면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수사를 무마한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서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차라리 수사로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양평을 뭐 또 이따 할지는 모르겠지만 양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제일 쉬운 수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원희룡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송금지만 부르지도 하고. 않았고 뭐 과장도 결국에는 불송치하고 이첩시켰고 뭐 서기관 몇 명 구속하고 뭐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수사를 할 때도 저도 현장은 가봤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양평 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양평 땅이 이제 어디에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그 땅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 거기로 고속도로가 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지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선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제가 제 다음 지도를 켜놓고 그 지형도를 다 따졌어요. 그래서 김건일과 경계선까지 다 따져서 이제 야산을 몇 번을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묘지가 있는지, 결국에 뭐 서울의 소리가 딴 데서 이제 찾아냈는데, 이제 그리고 거기가 돌산이에요. 돌산에서 어떻게 묘를 하냐, 거기 돌을 깨서 할 거냐, 뭐 그런 식으로 해주고, 또 얘기하는 게 이제 거기 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산임수가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땅이거든요. 앞에는 고속도로,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땅으로 진입하려면은 토끼굴 진짜 차 한 대 맞아요. 지나가는 그걸로밖에 지나갈 수가 없고, 진입은 그 뒤로는 다 산인데 고속도로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국토부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 돌산을 깨기 싫으니까 국가 돈을 이용해서 거기를 깨서 이제 이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특검에서는 뭐 서기관 뭐 어떻게 했느냐,
황당하죠, 진짜로. 저희 진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민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공호 같이 왜 그 상하수도 뚫는 그런 어떤 터널 같은 거 하나만 놓여 있고 경운기 다니는 길 그쵸. 아니야. 예, 그리고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면 다른 길이 없어서 온 길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아마 지도 가지고 차관 지난번에 한번 불려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풀어준 셈이 돼버려서 그쵸. 저도 이거는 좀 집중해서 다른 일단, 다른 의혹 다 제끼고 딱 그 국토부에서 보고 하던 날 딱 그 시간에 최은순 씨가 PC로 정확하게 자기들 땅 그렇죠. 필지를 20개 정도를 딱딱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딱 그러니까요. 변경해서 보고된 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거를 통과된 줄 알고 그걸 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100% 이거는 그 패밀리들이 관여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권력 사유화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대략 민수위 이게 시절부터 추산이지만 시작한 거잖아. 그걸로 생기는 이제 이익을 다 전체를 해보면 1조 7천억이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죠? 물론 동시에 그것 추산이지만 때문에 손해 본 예산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러면 이제 2월 중순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 동안은 말씀하셨던 특수본에서 경찰청, 할 수밖에 없는 특수본에서 상황이죠.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경찰이 이참에 좀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이런 건 좀 칭찬 경쟁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회의에서도 참 뭐 똑같은 얘기지만 가장 또 화가 나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영장 기각 했다 반려하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이 검찰 쪽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2차 특검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법원 영장 전담 그렇죠. 예,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